자, 방화범이에요. 정말 핫한 피플이죠. 5호선 방화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상부터 보시죠. 자, 달리는 전철안 모자를 쓴 남성. 가방에서 노란 통을 꺼냅니다. 뚜껑을 열더니 바닥에 인화 물질을 쏟기 시작합니다. 놀란 승객들은요. 어휴, 옆 칸으로 긴급히 대피합니다. 미끄러진 바닥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임산부도 넘어집니다. 남성이 앉아서 자 불을 붙이죠.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열차를 가득 채웁니다. 어우, 불길이 치솟은 순간부터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찰 때까지 단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승객들이 밀려오자 옆 칸 승객들도 이동하며 곳곳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탈출하는 승객들. 다행히 천만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방화범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살인미수 적용됩니까? 살인미수 충분히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경찰에서 처음 수사할 때는 이제 살인미수 혐의를 아마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살인미수를 특정을 해서 이제 구속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건 그 검찰에서 이제 테러해 주는다는 살상이라고 했는데 저건 테러죠, 테러. 테러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는 좀 질적으로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범죄의 어떤 동기가 너무나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나이도 상당히 고령이더라고요. 67살이고. 근데 이제 이혼 소송을 아마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 소송 결과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방화 준비를 해가지고 저렇게 방화를 하는데 아니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공공 다중을 목표로 한 테러를 벌인다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심리 분석을 했는데 이제 소시오패스나 그런 경향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그런 게 굉장히 강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자기의 잘못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 자체에서 자기가 주장했던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아마 이제 분노가 나니까 이제 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렇게 이제 테러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우리가 주유소 가서 휘발유를 그냥 사면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멧까지 쓰고 가가지고 마치 자기 이륜 자동차에 넣을 것처럼 해서 3.5리터 휘발유를 또 사가지고 또 그 전날 지금 테러를 하려고 한 전날은 1, 2, 4호선 다 둘러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디가 가장 블랙에 좋은 곳인가를 이제 찾았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 날 이제 지하철 5호선에다 이제 방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저거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저 지하철이 여의나루역에서 마포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한강 밑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피할 수도 없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신속하게 대피를 해가지고 사망한 분은 진짜 한 분도 안 나온 건 천만다행이고 그 장소까지 고려했다. 그렇죠. 한 열 몇 분 정도는 이제 상해를 입었고 예.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굉장히 트라우마랄지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저 안에가 한 400명 정도 탈 수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167명인가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을 한 거죠. 살인미수 혐의 어떤 결정적 장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성춘 부의장님, 앞서 우리가 영상 봤지만 저렇게 임산부가 미끄러지는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을 붙였다. 이것은 살해 의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검찰은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방송이라서 욕을 못 하는데 욕을 하고 싶은 장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죠. 저 임산부를 비롯해서 저기에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저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분들의 트라우마는 이제 평생 남을 거거든요. 저분들 앞으로 이제 지하철 탈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계속 그 이후에 지하철 탈 때마다 공포에 떨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의 속보를 봤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날 그렇죠.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보를 보는 장면은 기억날 정도면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트라우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단순히 본인의 그런 억울할지도 뭐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수백 명에게 왜 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트라우마를 남기고 상흔을 남기는 거죠. 저는 정말 방송이라서 말하고 싶은 말을 못하지만 정말 저 사람은 법적 처벌을 제대로 받고 사회에 격리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 대표님. 예.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대구 지하철 참사에 의해서 대구 지하철 당시에는 가연재료, 지하철 내부가 가연재료에서 불이 화재가 컸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불연재료로 교체하면서 이번에 그래도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 조치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정에서 저런 분에 대해서 심신미약, 초범 이런 걸로 해서 그 판결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되고, 더 나가서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다중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는 법제도를 좀 바꿔서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감 가는 말씀을 짚어주셨어요. 자, 이 방화범의 가족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번 목요일날 재판 나가지고 그냥 계좌 전부 다 거의 다 가져다녔는데,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만약에 본인들이 그 사람이 나왔으면 어떻게 했나. 부록 파트를 달라냈어요. 전부인이 달라는 거죠. 이거 확정 판결 났어요. 2심에서. 너무 그냥 화가 났는지. 동생이 택시 운전하는데 아침에 나갔는데, 야, 나 고등어구이 먹고 싶은데 좀 해놔라. 그래서 대답을 했나봐요. 가다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배고프잖아요. 밥 먹으려고 했는데 고등어 해놨으니까는 뭐 장쪽에 했느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써있더라고요. 그게 이런 사이예요. 아무리 그래도 지하철에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뜨거운 소식, 뜨거운 인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오늘 핫피플 두 번째는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사위가 중동에서 미군 특수전 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작전에도 참여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빈 왕 씨인데 최민정 씨와 작년에 결혼했죠. 우리나라 이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을 했고, 결혼 직후에 아마 바로 중동으로 파병이 된 것 같아요. 중동 본부 한가운 줄 알았는데 6개월 만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란 본토 폭격 작전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특수작전부에 있는 이 중동 지역에 배치가 됐습니다. 공군 장교 출신인.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출연자들이 다 장교 출신이에요. 안녕한 의원이 공군 장교, 육군 보병장교. 육군 장교, 정원 장교입니다. 홍 대표님이 정훈 장교, 송 부장님이 좀 병장입니다, 그냥. 그냥 병장이구나. 안녕한 의원님. 네, 아무튼 지난번 결혼 때부터 이 케빈 왕 씨가 상당히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네. 뭐 결혼식장에 빈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이제 노란 꽃을 올려놓고 미국에서 뭐 그러니까 순국한 먼저 간 군인들에 위한 자리라는 그런 의미의 빈자를 만들어놔서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런 보훈에 굉장히 철저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의미의 빈자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던 그런 사람인데, 또 이번에 본인이 이란 본토 공습 작전에 투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썼네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대륙별로 사령부가 있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이제 중부사령부는 미국의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식으로 하면 서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를 커버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미국은 지역군 사령부와 직능별 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작전을 여러 가지 수행하는 그렇죠. 이제 특수군 사령부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뭐 그래 보면은 그러면서 55만 달러에 또 투자를 받았다 이러겠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예비역이더라고요. 예비역. 미군은 예비역과 본 군인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역은 한 13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비역들은 평소 일하다가 전시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예비역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즉시 현역으로 차출돼 가지고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투입이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엄친아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하버드 나왔지, 스탠퍼드 MBA를 받았지, 또 미국의 특수병과에 장교, 이번부터 소령을 진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니까 엄친아라고밖에 할 수 없다. 다만 저는 그래도 전투에 참여하고 현역 군인인데 굳이 이런 거 올려야 되는가? 굳이 내가 이번에 참여했다. 그럼 많은 군인들이 그 전투에 참여한 것을 자기 자랑하듯이 올릴 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케빈 씨와 결혼한 이 최태원 회장과 노수영 관장의 딸이죠. 네. 최민정 씨도 대단한 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해군사관학교 생도로 자원 입대를 해서 소위로 아마 임관을 했고 아덴만 지역에 파병을 갔다 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홍 대표님? 예. 그 당시에 그 화제가 됐었죠. 많은 사람들이 재벌가의 딸이 사실은 뭐 병역이 의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여성 같은 경우는요. 근데 직접 해군사관학교 해서 소위로 임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덴만 전 그 파병 근무까지 하고 그리고 당시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전혀 그 뭐 특별한 혜택을 바라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평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벌 총수 딸이 예. 사실은 이렇게 아덴만 파병까지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 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봐야겠죠. 일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그 당시에 안녕하세요. 북경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중국통이었죠. 그런데 굳이 뭐 군대를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군의 해군 학사장교 제도였습니다. OCS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교육 한 4개월을 받고 소위 교육장을 달고 그런데 이제 보통은 해군 장교하면서 군함을 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덴만 같은 경우 작전은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지원해서 참여했다는 것과 함께 또 결혼 상대자도 저렇게 군인이에요. 사업을 하는 군인에서 참 독특하다. 그리고 나름대로 방금 뭐 홍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뭐 미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대단한 부부입니다. 뜨거운 인물 핫피플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BTS의 슈가가 이 세브란스에 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BTS 슈가라는 정체를 숨긴 채 이 7개월간 주말마다 자폐 아동을 만나서 음악 선생님으로 활동했던 것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세브란스 소아정신과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은 정말 단순한 기부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참여 내내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오히려 저보다 더 일찍 와서 기타 연습하고 있고 주말인데도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치료 준비를 하고 있다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호흡에 맞추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많이 썼고 슈가 씨의 행복한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이 치료에 참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큰 행복의 시간이고 힐링의 시간이겠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 모든 치료자들이 상당히 그 진정성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자폐 아동들,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자폐 아동들은 BTS 슈가인 줄 모르고 그냥 음악 선생님인 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음악 재능 기부 의사를 밝혔고요. 방금 인터뷰했던 우리 청근아 과장과 함께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7개월간 주말마다 방문을 해서 기타 치고 악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자폐 아동들한테는 음악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분석이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자폐 증세가 나아지는데도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한 아동들은 음악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 성춘 부의장님, 예. 이 슈가 대단한데요. 더 잘생겨 보이는 것 같은데요. 더 잘생겨 보인다. 원래 잘생겼는데 유독 더 잘생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저는 아이돌,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BTS의 슈가가 이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매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단순히 뭐 그 민윤기 치료센터를 또 지금 50억을 기부하면서 돈을 기부한 걸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사실 슈가가 군대 가기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저렇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면 본인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그리고 반성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재차 본인이 그 군대 가기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저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예. 때문에 잘못한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른 연예인들도 혹시나 본인들이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슈가처럼 본인의 잘못했다 반성하고 그리고 본인이 공인으로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우상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은 저렇게 슈가처럼 저는 다시 재기하고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BTS가 이제 다 완전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안영환 의원님, 네. 그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의 한 팝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BTS의 이 영향력은 전성기 당시 이 영국의 락 밴드 비틀즈의 영향력에 버금된다. 이런 한 팝 칼럼니스트의 글을 제가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자폐 아동들은 비틀즈 멤버가 와서 음악 치료를 해주는 거니까 네. 그냥 음악 선생님이 가도 효과가 있는데 BTS 멤버가 가서 음악 치료를 하면 얼마나 더 효과가 크겠어요. 단순히 50억만 기부하고 그친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청근아 과장님의 인터뷰 가운데서 슈가의 행복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게 와가 닿았습니다. 네네. 사실 봉사라는 것은 본인이 행복하거든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 본인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슈가가 굳이 뭘 보이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 한 겁니다. 봉사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BTS 말씀하셨지만은 BTS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BTS 때문에 삶의 의욕을 찾았다는 뭐 방금 이런 연세의료원의 환자뿐만 아니라 의욕을 찾았다는 해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졌다. BTS의 노래 가사들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BTS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많은 좋은 영감을 주고 아까 말씀 나오신 것처럼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BTS의 소속원인 한 개인이 저렇게 조용히 몰래 봉사를 하고 또 봉사하면서 본인이 즐거움을 누리는 게 저게 진정한 봉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름다운 뉴스가 네. 사실 뉴스는요. 굿 뉴스와 배드 뉴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뉴스 매체 미디어는 나쁜 뉴스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개를 물면 누수가 되지만 개가 사람을 물면 누수가 안 되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뉴스를 지금 연달아 하고 있어서 저런 좋은 뉴스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슈가 씨 본명이 민윤기 씨입니다. 세브란스에 기부한 50억으로 민윤기 치료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올 9월에 완공이 된다는 거 보면 지금 건립 중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인터뷰했던 세브란스의 천근아 소아정식 과장,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 생애 주기에 맞춘 장기적으로 맞춤형 치료가 필수다. 그래서 언어 심리 행동 치료 등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임상 연구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래서 올 9월에 민윤기 치료센터가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사실은 홍익표 대표님 50억 민윤기 치료센터 하나 건립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 있는 이 의료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의료센터가 있으면 더 많은 자폐 아동들을 더 좋게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막대한 또 이 재원과 또 기부가 선행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의료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렇게 기부하고 또 저런 좋은 치료 방법이 확산되고 한다면 우리 그 지금 자폐 아동 때문에 사실 자폐 아동의 문제는 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문제거든요. 좀 더 사회적 어떤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이고 아름다운 미담이 된 것 같습니다. 네.